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어떻게 좀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단 연휴 때 쉬시라고 영상 일부러 안 올려드린 건 아니고요. 예. 좀 전까지 그 제가 경북 문경에 계곡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울 거 치우고 아쿠아 슈즈 빨고 하고 지금 딱 세팅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그 우리 소연이가 하도 계곡 가자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시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또 이제 또 뭐 하러 가야 돼요 또 지금. 어찌됐든요. 지금 저는 잘 보내고 이제 오후에 이제 또 주식을 좀 봐야죠, 이제 저녁 때 오는데 일단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보죠.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긋지긋하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항상 그래 왔었어. 이 얘기 좀 드려볼게요. 실적 시즌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걸 다시 벌어보자. 이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요거 해야죠.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제작자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등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박현상이고요. 제가 금요일날 3프로 가서 마지막에 잠깐 한 5분? 3분? 했던 얘기를 조금 주제 삼아 좀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수익이 많이 났는지, 그러다가 언제 다 까먹었는지를 기억을 해볼게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8월 17일 내일까지 엔간한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 항상 45일 후라 알고 있는데 박사익 전문의 얘기를 하셨죠. 분기 마지막 거래 후 45일까지 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규정이죠.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박 전무님이 잘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발표를 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았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혹자들은 이 시장을 선반영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뭐냐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알려줬다 이거죠. 알려져서 어느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조금 더 빨라지고요. 조금 더 빠르게 부러지고요. 시장이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애널리스트 매도 보고서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업황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달력에 진짜 써있거든요. 2월, 5월, 8월, 11월 이 중순까지는 요때 요 시즌 한 보름 정도는 주식을 잘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조금씩만 편입을 하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반영 때문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래? 그리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끝나고 나면 조금씩 장이 좋아집니다. 조금씩. 이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일봉으로 뭐 있을까요? 제가 그때 OCI가 언제냐면 요날 7월 28일 날 아마 실적 발표했을 겁니다. 4% 올라서 끝났거든요. 30분 동안 3%로 땡겼어요. 땡기고 딱스 그 다음날 고점 작살납니다. 뭐 이것만 그런가? LG전자 왜 이래? 그러죠. 발표하고 빠지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더 좋아진 거는 주도주권에 있는 놈들 뭐가 있을까요? 루트로닉 봐봐요.
발표하고 더 날라갑니다. 그죠? 또 뭐 있을까요? 클래시스? 이거 발표했나? 얘는 발표한지 확인을 못했어요. 어찌됐든 발표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잘 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주도주권에 속한 놈들.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아마 요때 발표했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되게 빨리 발표해요. 어찌됐든 주도주권에 속한 몇몇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빼놓고는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에는 주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아요. 선반영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주 오늘까지 내일까지 하고 마무리가 엔간하면 되죠.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미국이 좋아졌든 뭐 좋든 그때 좋아져요. 시장이. 뭐 조금 다음 시장은 다시 열어봐야 되게 알겠지만, 그래서 굵직한 이슈가 있는 게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요때 테이퍼링 거의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그 진카는 9월 달에 FOMC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서 시장은 조정을 받긴 받을 거예요. 받는데 이겁니다. 괜찮은 건 조정 안 받아요. 괜찮은 건. 왜냐면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하게 불어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좋은 거는 옆으로 횡보하지 빠지질 않습니다. 오케이? 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시즌을 항상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두들겨 맞고 기다렸다가 두들겨 맞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타쟁이 박현상 나왔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단타쟁이가 아니고 수익을 토하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 사면 되는데 왜?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죠? 아니 100주 있으면 50주 팔았다고 50주 다시 사면 되잖아요. 빠지면. 어찌됐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다 치더라도 좋은 건 조정받지 않으니, 좋은 거는 이후에 좋아지니까 시장이 잘 사놓고 해놓자.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많죠. 엄청 많죠. 지금 엄청 많죠. 그래서 잘 주워보자. 저도 아마 이번 주부터는 슬슬 줍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시장 좀 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 반도체 올라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무조건 오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공포잖아요. 공포잖아요. 이게 몇 번 얘기했죠. 공포잖아요. 공포. 하이닉스 공포 때는 반등이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언제 나올지 좀 봐야겠지만, 지금 공포란 존재하에서 기본 차트를 다시 보고 존재하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할까? 한 요정도? 11만원대 초반? 요정도? 이걸 반등시 매도라고 혹자들이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매도를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되 그거는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피는 게 뭘까요? 소부장이 같이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 빠질 때 소부장은 상관없이 오르는지, 한 2달 전처럼. 근데 소부장 쪽에서 상관없이 오르는 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한솔케미칼 상관없죠, 이런 것들은 지금. 그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그죠?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솔케미칼은 코스피 200입니다. 물론 2차전지 쪽 음극재 뭐 이런 거 반도체 소재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이거 사실하는 종목 추천 아닙니다. 아니고 좋은 것들은 일단은 있으니까. 다른 어떤 좋은 것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솔직히 제가 처두에 이런 이슈를 요거 얘기 들었을 때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때 뱉었어요, 수익을. 이럴 때 뱉었어요.
잘 쌓아놨다가 수익을 토했다니까는. 그러면은 원래 그랬다 치면 그가 첫 번째 하나, 다음에 안 그러면 되고요. 다음에 11월 달에 안 당하면 되고요. 11월 이때부터는 또 뭐 있어요? 양도세 이슈도 나올 겁니다. 또 양도세 이슈. 코리아 시장은 10월까지밖에 없죠. 거의 11월, 12월은 들이다 빠지죠. 양도세 이슈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일수록 짜증나 죽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우리가 지금 8월 중순이니까 한 7월 말까지는 장 나쁘지 않았어요. 해볼만 했어. 솔직히. 그러다가 8월 초부터 이상하다 하다가 버는 거 다 토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8월 중순 이후부터 한 9월 말까지는 또 해볼 만한 시기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때 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 시즌부터가 여름 휴가 갔다 와서 그때부터. 그래서 이때 토했던 거 승질내시지 말고 다시 실적 이슈에 움직이지 않는 시기고 기대감 때문에만 움직이는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된 17일 이후에. 내일까지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내일 한 몇백 개 쏟아져 나오겠죠, 실적도.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하는 종목을 물을 탈지. 왜냐면 3분기 4분기 좋다 그러면 물 타야지. 물 타야죠. 쌀 때 물 타죠. 언제 물 타. 근데 내년까지 안 좋다 그럼 일단은 뭐 말아서 하시고, 그거를 지금부터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이게 기본이고 요것만 알아도 엔간하면 잘 안 터져요. 저는요 이때 주식 잘 안 사요. 요때죠. 뭐 언제 좋아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슬슬 그럴 것 같아. 물론 시장 조금 더 열어보긴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줄 거예요. 응. 이런 거 웬만한 데서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2월 달에 장 안 좋잖아요. 5월 달에 봐봐요. 초에 장 안 좋았었어요. 11월 달에 언제 그때 좋은 적 있었나? 슬슬 버시는 겁니다. 수익을 쌓으시면 돼요. 아셨죠? 아셨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인데 막 내일 출근하기 싫다 그러시지 말고요. 즐기세요. 저는 즐깁니다. 회사 가는 거 재밌고 방송하는 거 재밌고, 가끔 일주일 내내 방송하면 그땐 좀 힘듭니다. 매일 하루에 2개 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디예요. 정말 어디예요. 나를 찾아주고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주식을 한다는 것 치고는 그래 여러분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죠? 그러면 그걸 감사히 알고 시세에 활용을 하고 또 느긋하게 보시고, 대신에 여우같이 매매는 여우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